일단 여기 이제 당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갈등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길래, 그래서 또 한 측도 있고 윤 측도 뭐 주변에서 뭐 있어서 저는 이 의견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지면 내 새끼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라. 한동훈 장관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거긴 하지만,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경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내 새끼고 지는 야 내 새끼니까 스파르타식이죠. 이것도 못 건져낼 놈이면 내 새끼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스파르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경선으로 그 갈등을 풀면 되지 않나. 이병훈님 감사합니다. 이건 되게 원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괜찮은 사람이지만 정치 신인이라서 경선 준비를 지역 경선을 치를 수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라는 거에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지역에서 선거 준비, 경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선거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 떠먹여 명만 가니까 당에서 이 사람을 기존 정치 조직이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밀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기존 정치 조직 유지했던 사람은 호구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올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당원들이나 봐서 야 우리 당협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낙선할 것 같아. 답이 없어. 그래, 새로운 사람, 새로 영입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자라고 당원들이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영입 인사가 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영입 인사가 가는 거고, 아니면 에이 이 조직도 없고 우리 동네에 지금 선거 따라고 이거 떴다 방식으로 등장하네, 이거 됐어, 우리는 우리 기존 당협위원장 고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기존 당협위원장이 가는 거고, 그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둘이 빡킹이 난다 그러면 심판을 우리가 보겠다. 지역민들,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후보는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넘기면,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승복하시라, 경선 결과에 두 분이 승복하시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에서 보면은 조직을 동원할 수 있으면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겠죠. 그럼 그 실력껏 하고, 자기가 조직 동원하지 못하고 뭐 그랬으면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갈등 날 게 뭐 있어. 서로 갈등이 중요한 건, 여러분, 서로 갈등이 없는 사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살부비끼고 그렇게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는 거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겠죠. 저는 잘 될 거다, 요 원칙만 좀,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원론만 따라가도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호님 감사합니다. 전략 공천 꼽을 곳은 꽂아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략 공천 꽂을 곳은 꼽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략 공천 꼽으려고 했다 트러블 났다가 영도딸이 올라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전략 공천 포기하고 경선하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다. 아니,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주제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부터 욕을 다 먹는데, 전략 공천이라는 건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지도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깨갱할 수 있는 이해창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전략 공천인 거고, 대통령이 전략 공천 한다니까는 김무성 같이 영도딸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우리 꼬라지로는 전략 공천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너 죽을래 하면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어떻게 되든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든 뭐를 하든, 비대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도 오케이 너 한다는 대로 해라, 뭐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비대위원장이 오케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서로 딱딱딱딱 조율이 되거나 그러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거지, 트러블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과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땡깡이 되니까, 전략적인 사고가,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전략적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건 웃긴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전략 공천할 주제도 안 된다. 국민의힘이 무슨 전략 공천이란 건 말 그대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전략 공천했을 때 트러블이 최소화되는 경우만 해라. 트러블이 전면화되는 거에선,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트러블을 한다고 해도 물밑에서 하지 물 위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략적인 사고는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서 내가 참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인 전략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치 전략을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전략 행동에서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게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매복 같은 거 매복 같은 걸 하거나 막 추워서 요새 있잖아요. 바람이야. 근데 내가 은폐 엄폐를 하고 있어요. 은폐 엄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워도 불을 못 피잖아. 모닥불을 떼면 불이 나서 불이 보여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볶음밥 받다가 폭탄 맞아서 죽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한 게 전략적 행동인데 인내력 없이 서로 빡킹이 날 거면 전략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저의 잔소리입니다. 76,200원 벌었어요. 동기형 증인 갔다 오셨군요. 한동훈 너무 윤카픽이라고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하면 제가 좌동훈이라고 했다고 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좌석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파 야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종일관 왜 윤석열도 한동훈도 좌클릭하지 못해서 환장했냐고 두 분에 대해서 다 비판하는 입장이고 이번의 경우에서 둘이 왜 그렇게 싸우냐고 둘 다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한쪽만 그렇게 옹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NCCK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도 거길 왜 가냐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너마저 왜 가냐는 이거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해서 절레 있어 의료 정책 미적분 뺀 거 수능 문제 킬러 문항 그거 이렇게 접근하면 개털된다라고 막 다들 보셨잖아요. 내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선동하고 찬동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트러블에서는 윤하고 한해 트러블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둘 다 싫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고르려면 그러면 나는 둘이 싸움이 전면화된다면 윤석열을 고르는 게 맞다라고 내 얘기인 거고 그러나 전면화 됐을 땐 얘기고 가능하면 전면화 안 되는 방향이 답이지 누가 생각해도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전략적 인내심이 없어서 결국은 둘이 전략적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심판은 우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경선을 해라. 경선을 해서 지역구민의 선택을 하는 걸 두 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에 안 들어도 둘이 빡킹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에 안 들어도 경선으로 결과가 나면 그냥 승복하시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에 승복할 명분도 있지 않냐. 그리고 저 새끼는 경선도 지냐. 내가 저 경선도 지는 비응신 새끼를 내 새끼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난 요새 오늘 그거 그랬어요. 내가 그 의대비 정원 2,000명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랄도 풍년이다. 좌동훈의 좌석열에 환장하겠다. 나 이러면 이제 양쪽에서 다 미워할 텐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소신대로 발언할 거야. 진짜 좌클릭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둘 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건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재명이라서 이길 것 같아요.